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죠. 정사 일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48세 때운에, 38세 때운에는 정제 경금이 들어와서, 일명 말 그대로 최고 좋은 용신이 들어온 거죠. 신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좋았다. 근데 인생 자체가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다 이제 설명드리면 길어지고 이 48세 대원에 또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식신이 좋으냐? 이 기토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화가 중중하지 않습니까? 그 양의 발산의 영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식신 기토 수분이 있는 이런 경우는 아주 좋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58세는 상관의 영역에 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토인데 무토가 왔다는 거죠. 무토는 물이 없습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죠. 그러니까 땅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분하고 관계된 일을 하면은 상관의 나쁜 기운을 뺄 수 있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경우가 왔습니다. 22년도 보시면 지금 이게 아마 상관이 작년 22년도부터 변화가 됐죠. 그죠? 22년도부터 이제 변화가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상관운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인이 들어와 있죠. 그죠? 정인이라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지, 인신 충을 맞았습니다. 재물이 충을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관에서는 정임 한목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무로 이제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이 많고 또 여기 또 목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인신충을 해서 누가 힘이 세냐 보면은 이 신금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니까 이 재물이거든요. 재물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이게 이제 또 정제입니다. 정제는 부인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액땜했다는 말씀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재물이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인이 다친다는 거죠. 화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재물이 좀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재물을 내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재물을 조금 잃었더라도 내 부인이 살아있으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순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8세 운에 보시면 기토가 식신이라서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측 상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시면 2018년도에 무술년입니다. 이 상관이 아래로 다 와버렸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상당히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4월달이 있죠. 이게 예, 이 달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4월달이든 5월달이든 이 여기 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토는 이 수분이 있는 흙이기 때문에 여기 수분이 가해지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축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면 상관이 같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쁘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이위에서 극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조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벌써 4월 달에 조짐이 있은 겁니다. 양력입니다. 조짐이 있은 거죠. 그러면 5월 달에는 기토 식신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 조짐이 있었는데 좋았다. 이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만, 이때는 상당히 이 해는 상관의 해 자체가 2018년은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 화마가 덮쳐서 이 상당히 위험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위험한, 거의 하늘나라 갔다 왔다 어쨌든 거의 다녀온 정도의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잖아요. 언제 그럼 운명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는 아셔도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천기누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칩니다. 자기가 다치고 그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를 감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보고 언제 어느 때 좋은 운이 들어온다 아니면 나쁜 운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제 좋은 운은 기회를 잡고 나쁜 운일 때는 그 위기를 조금 줄이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간다면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생이 지은 업을 피해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상관의 영역, 상관이 이제 아래로 만약에 그 대운에서 만약에 같이 온다 이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운에 있어서는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오는데 극복은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대운에서도 오고 세운에서도 오고 월운에서도 오고 그 다음 일주에서도 만약에 이제 요 4월달을 뽑아보면은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피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벌써 여기 정화인데 정임해서 한목이 되지 않습니까? 목이 되어 버리니까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으면 이 불이 사화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4개인데 화가 2개면 그런 목다화식, 목이 많아서 불을 소위 끌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력에 의해서 불을 꺼집니까? 꺼질 수도 있고 안 꺼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화가 하나 같으면 꺼버립니다. 근데 2개이지 않습니까? 2개이기 때문에 이게 목이 많더라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임해서 내 스스로 목이 되었지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정화입니다. 정화는 뭡니까? 이게 용금성기입니다. 정화가 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돈은 뭐한다? 안 딸린다. 그런데 뭐한다? 이 옆에 사화들이 있어서 철철철철 녹는다. 잘 버는데 잘 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던 게 이제 상관의 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화가 또는 목이 너무 강하다. 그럼 금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경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간목을 좀 치주기도 하고, 그죠? 가지를 치고 해서 타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수가 들어와서 수가 좀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걸 불을 꺼질 수도 있는데, 직접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22년도 19년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인신사에 연마가 바로 들어왔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운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인신사에, 그러니까 그 인신충은 크더라도 사회충은 사실 좀 크게 보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명리학자들이 보시는, 저도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사회충은 크게 큰 변화는 없다. 단 이게 이제 연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오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인신사해는 역마다. 자, 그러면 여기 뭔가가 변동이 있다. 근데 변동이 있으면 이 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관이 온다는 것은 조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2019년도에 뭐 관운을 타고났다 하는데 뭐냐 하는데, 요게 이때 제한을 받거나 해서 요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20년에 경금이 왔기 때문에 모든 걸 불식시켜 버리죠. 아주 힘이 세지는 거죠. 근데 지지에서는 편관이 왔지 않습니까? 편관이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직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직을 하면서 관을 차는 그러니까 보직을 하는 보직을 맡는 뭐 총장이 된다든지 부총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처국 단장이 된다든지 이런 보직을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뭐 교수였던데 장관으로 발탁이 된다든지 하는 차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육회살이 온다 이런 것들 역마살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12신살 우리가 보는데 이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을 친다 건강을 상한다 반드시 그런 경우가 옵니다. 이건 뭐 얘기 하나 안 하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을 맡다 보면은 상당히 자기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회피하느냐 상관운을 회피하느냐 하면 여기선 수의 기운이 오는데 다이렉트로 오는 것은 안 좋다. 오히려 몸을 칠 수가 있다. 그죠? 왜냐면 수하고 화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 상정합니다. 서로 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충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오행상으로 보면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예를 들어서 축토 68세 지지 보면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싹 화기를 흡수해 주죠. 흡수를 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나무의 수분을 공급해 주죠. 그러면 이제 불이 살아나면서 용금 성기가 되는 이런 또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68세 유대운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관이 왔을 때 위험한 걸 피하는 방법. 그러면 또 이제 이 운에서 피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행동으로 피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나대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기도하고 또 이게 이제 그 서쪽이 금이지 않습니까? 북쪽이 수인데 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좋다. 또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방향으로 보면 서쪽이 좋다. 이제 금을 두르고 다니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몫이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보면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운이 중요하고 세운이 그 다음에 월음까지 가고 일진까지 가는데 상관이 왔을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향 이동이라든지 또는 몸에 색깔 옷 입는 색 흰색을 많이 입는다든지 그죠? 속옷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또는 성명학에서는 이름을 이제 호나 이름을 또 변경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